이번 시간에는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와 비율을 배우는 동시에 비례가, 백분율, 비례식 같은 단어들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난히 여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이다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오늘 비와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다룰 거예요. 자, 먼저 비와 비율은 사실은 그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막 섞어서 쓰는 버릇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우 비슷한 존재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운동 경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대 5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3대 5. 예, 그거 요게 바로 비예요. 영어로 versus라고 부르고요. 혹시 영어권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대 5.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준. 그래서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앞에 있는 비교하는 양, 앞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적는데 이 말 자체들이 좀 이제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할게요. 아무튼 두 사람이 얻은 점수라든가 두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고 싶을 때 3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대 5는 좋은 예제는 아닌 게 3, 그러면 진짜 3점을 얻은 거잖아요. 5 하면 진짜 5점을 얻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비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뭔가 3개가 있다면 저쪽에는 그게 5개쯤 있어 라는 뜻. 그러니까 서로의 배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개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이 표현을 만든 것 자체가 몇 배 차이나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3개가 정말 하나씩밖에 없었어. 상자에 땅콩이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3개가 있고 정말 5개가 있는 것이지만 또 3대 5라는 말을 듣는 수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요, 그 상자에 2개씩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실제 몇 개가 6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10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무슨 상자가 3개가 있으면 저쪽에는 그 상자가 5개가 있는 셈이야 정도로 약간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상자 속에 3개가 들어있었다면, 물건이 뭔가가 3개가 들어있었다면 정말 개수로 말하자면 왼쪽은 9개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15개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들의 뭔가가 이쪽에 3개 있으면 뭔가 이쪽에 5개가 있는 셈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비입니다. 잘 기억해서 하세요. 비를 들었을 때 정확히 이쪽에 있는 사람이 3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9개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몰라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비라는 건 바로 이런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비와 비율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요,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B라는 것은 A가 B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경우를 말한다. 알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아리송해요.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표현한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워야죠. 뭐 이런 이제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데 비교는 하겠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자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읽고 아리송해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장면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러 가지 딴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말들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예를 들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즉 몇 대 몇으로 표현했다 라는 말을 저렇게 해요. 이 말을 읽고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이 말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랬어요. 또 저랑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하지만 마음은 찜찜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몇 대 몇,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왜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타냈다. 어떻게 나타냈는지는 말을 안 했죠?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뒤에 오도록 약속이 정해져 있고요. 비교하는 것은 앞에 오도록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그럼 비율이 이게 비율이라는 거야? 이거 비는 뭐건 뭐야? 이 두 말은요 상당히 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배운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쌤이 교통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외국 책을 번역해서 읽으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예. 레시오란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여긴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이렇게 쓰는 거거나 아니면 나누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대 5처럼 얘기하는 것을 B ratio라고 한다라고 명확히 적어놨고 또 심지어는 3대 5 대신에 3 나누기 5를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같은 거야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 이따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그 뭐지 이름 짓기가 시작이 돼요. 개념은 쉬워요. 수학으로는. 이름을 짓느라 이제 고생을 좀 할 텐데 일단 알아두세요. 두 개는 같은 기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나누기 기호란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진작 얘기해 줬으면 좀 쉬웠을 텐데 나누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냥 옮겨 적은 거다 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거에 조금 더 심오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방금 요 박스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B에서는 꼭 세 개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중엔 이것은 분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3 나누기 5가 5분의 3이죠. 3 나누기 5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분수입니다. 옆으로 적으면 나눗셈이라고 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땡땡을 써서 표현을 하면 이것을 B라고 읽는 거죠. 오케이. 예, 요거는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B라는 건 뭐냐? 두 사람을 나누기를 해놓은 거다. 두 사람을 나누기를 해놓은 거고, 두 사람을 나누기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분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나눗셈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B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교통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헷갈리나요? 네, 여러분들은 더 헷갈리는 것도 잘하고 있답니다. 더 헷갈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고, 네. 편안한 옷을 입고 집에 있으면 아들, 우리 딸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뭐 운동복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면 선수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땡땡 선수이기도 하고 우리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땡땡 초등학교 학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쁜 아들, 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냥 이름이 이렇게 좀 위치에 따라 바뀌는 것 뿐입니다.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쓰시다 보면 왜 필요한지 이제 느낄 날이 좀 오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B라는 것은 B라는 건 두 숫자를 나누어 놓거나 두 숫자를 분수를 만들거나 두 숫자를 땡땡을 붙여서 만든 것인데 특히 요 녀석을 오늘은 B라고 부르겠다. 요거는 분수라고 부르겠다. 요거는 나눗셈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B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나눗셈이라고 부르는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비스라 그러면 이거 꼭 쓰셔야 돼요.
네. 자, 비율은 뭐냐? 어떤 책에서는 이게 비고 이게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예. 이게 참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게 좀 모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 책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파란색 단어인 ratio는 B예요. 예, B는 6대 12, 여기에 예제를 보면 69 대 12처럼 표현하든가, 요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69 나누기 12를 하든가, 69 나누기 12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럼 비율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율은, rate는 뭐냐 하면, different unit, 단위가 다를 때 비율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센티미터인데 여기는 킬로미터야. 네, 여기는 hour, 시간인데 1시간, 2시간. 여기는 킬로미터야. 뭐 이렇게 이제 나눗셈을 하거나 몇 대 몇이라고 써놨을 때는 비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명확히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 책을 읽어보면 되게 모호한 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두 책을 같이 읽으면서 비와 비율이 이런 거구나라는 이제 감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같이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언제 단위 다 따져요. 그냥 이것도 비 이것도 비라 그래도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어차피 나누기를 하는 거는 동일한 원리고 표현도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예요. 둘을 뭐 그닥 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주는 게 좋겠다. 쌤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일단 또 한국 교과서를 읽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챙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가 달라지면 약속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는데 이해에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여지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물론 혼란이 올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율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뭐가 달라?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단위가 달라. 단위가 다를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비율이라고 읽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많이 쓰냐 하면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무의식 중에 많이 쓰거든요. 뭐 이제 빵이 12개가 있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답은 4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래요? 의미? 무슨 의미? 계산이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응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래요. 4가 나오긴 했으나 4는 뭐지? 이 4는 뭐야? 빵의 개수죠. 무슨 빵? 무슨 빵?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빵의 개수인 게 저절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파란색 글자를 계산하진 않지만 저절로 따라오죠. 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빵이 4개다. 이렇게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12 나누기 3이 4 나누기 1과 똑같은 거 알아요? 답이 똑같죠? 이런 행위는 뒤에를 자동으로 1을 만들면서 한 사람당 빵이 4개씩 돌아가는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뒤에를 1로 만들어주는, 사람 자리를 1로 만들어주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유닛 레이트를 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나누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거거든요. 유닛, 그러니까 단위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학에서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모두 다 1이 뭔가 들어가 있는 이란 뜻이야. 1과 관련돼 있는, 오늘은 1과 관련돼 있는데 한 사람과 관련돼서 빵이 4개다로 의미를 해석해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복잡해하는 거 있죠. 뭐 12km를 3시간 동안 갔어. 그럼 2.5시간 동안 얼마나 갔지?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한번 나눗셈을 하면서
아까 말한 의미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답은 4인데 많은 게 생략됐다니까요. 그 생략된 의미들을 알고 가봅시다. 이 4는 뭐냐? 킬로미터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듬이 맞아요. 뒤에는 시간을 안 썼죠. 자동으로 우리가 안 썼어요. 거긴 1시간 1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1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4만 눈에 잘 띄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보면 의미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1시간 동안 4km를 가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재해석이 됩니다. 한 사람이 4개, 1시간에 4km, 잉잉이의 경우 이렇게 3 나누기 12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0.25가 나오죠? 그죠? 근데 3은 시간이었고 12는 킬로미터였잖아요. 그럼 0.25는 시간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뒤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석할 때는 1km를 가는데 0.25 시간이 걸렸어 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나눗셈이란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눗셈을 이제 비율로 표현하고 비로 표현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쓰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냐?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엄청 많거든요. 쓸모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뭐 안 쓰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이거 덕분에 이득을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잘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b의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이제 뭐 3대 4가 b고, 이제 6대 2가 b잖아요. 이런 게 b인데, 그럼 그걸 계산하면 실제로 3 나누기 4를 하면 계산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b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몫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몫이라고 불러요. 아세요? 분수라는 이 사람을 분수를 몫이라고도 불러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분수로만 계속해서 공부해 왔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휘를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되게 헷갈리죠, 그죠? 네, 여러 번 들어보시면 교통정리가 아마 좀 되실 거예요. 실제로 3 나누기 4를 해서 뭐 47에 28, 45, 20, 0.75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게 b의 값입니다. 정말 계산을 해서 답을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2분의 6이니까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b의 값이고요. b의 값을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수나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b의 값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영어 책에서는 unit rate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수의 분모 자리가 1이 됐을 때 약분을 막 해서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6대 2랑 같은 개념이고 요건 3대 1로 약분해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해서 바꿔놨을 때 여기가 1이 되면 위에가 3이잖아요. 그죠? 이름 이게 unit rate인 거예요. unit rate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네, unit rate. 즉 뒷부분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1일 때 그것을 unit rate 단위 비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b라는 건 뭐다? 뭐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럼 이거는 같은 건데 이건 분수라고 불러. 근데 b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네, 2 나누기 3도 이건 나눗셈인데 b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다 같은 목표 아래에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뭐라 그러죠? 가족이에요, 가족. 네. 그럼 비율이라는 건 뭐라고요? 비율? 똑같은 건데 특별히 두 사람의 단위, 얘는 킬로미터인데 얘는 센티미터야. 이렇게 단위가 달라버리면 이걸 비율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b의 값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b잖아요. 그죠? 그 b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b의 값이 되는 겁니다. 정말 2분의 3을 계산해서 정말 답을 찾아. 몫이죠, 몫. 이걸 쓰면 이게 b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몫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 분수 계산한 결과가 몫이니까요. 몫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짬뽕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쓰다 보시면은 좀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b와
비율 B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B의 의미 다시 한번 B는 왜 만들어졌느냐?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대적 비교라는 게 도대체 뭐지? 자, 보세요.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요. 차이로 구별하는 방법과 뺄셈으로, 미안. 차이가 뺄셈인데. 뺄셈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과 나눗셈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B입니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개가 있고 3개가 있어. 그래서 뺐더니 이게 9개 차이가 나잖아. 이게 뺄셈을 이용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우리가 B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비교예요. 예, 비교하는 것이긴 해요. 비교하는 지금 중이고요. 이것을 양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몇 개 있어? 나 몇 개 있어. 이렇게 퀀터티라고 말하는 양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나눗셈, 즉 B로 비교하는 건 뭐냐면 12대 3, 즉 12 나누기 3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4, B의 값을 얻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뒷사람에게 4를 곱하면 앞사람이 된다. 앞사람은 뒷사람의 4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뒷사람은 에게 4배를 하면 앞사람이 돼. 앞사람은 뒷사람의 4배야. 4배야. 이런 종류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B를 이용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몇 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즉 곱셈으로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기도 하고 3 곱하기 4는 10이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값을 찾아낸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 그런 느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덧셈 뺄셈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곱셈 나눗셈으로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좀 많이 담겨 있고요. 대부분은 몇 배야 이런 식으로 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실제로 문제들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부터는 방금까지 배웠던 이런 용어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문제에 녹여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필은 56 자루가 있고 볼펜은 224 자루가 있어. 연필 수를 볼펜 수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연필을 볼펜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나누면 되지. 뭐 연필 나누기 볼펜 이렇게요.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56대 224로 표현한 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224, 56을 분수로 표현하는 거와 같아요. 예. 이때 이 비교를 할 때는 B를 제일 많이 씁니다만 야 나누기를 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뉘앙스는 나누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56 나누기 224면 얼마예요? 0.025가 나옵니다. 0.025. 그럼 나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0.025 맞나요? 0.25 미안합니다.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224에다가 0.25를 곱하면 56이 되는 그런 관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 그런 사이야. 224에다가 0.25를 곱하면 56이 되는 그런 사이야. 즉 이게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배야. 224에 4분의 1배가 56이야. 56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앞에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하게끔 약속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뒤를 출발점인 기준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6이 나왔어. 그래서 4분의 1 곱해서 그럼 이걸 비교하는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필요에 따라서 또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응? 수학도 바뀌긴 바뀌는데 다른 분야보단 좀 덜 바뀌긴 하죠. 하지만 뭐 이름 부르는 거 이런 건 좀 바꿀 수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다면 더 좋게 개선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은 나누기를 해서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1번처럼 나누기를 해서 비교를 하고 2번, 3번으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건 가려두시고요. 자, 남자친구 셋, 여자친구 6명이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7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 팀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팀 완성.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팀이 몇 개가 나온다? 7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7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팀이 7개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수가 몇 사람이냐 그랬으므로 남자는 지금 3, 7에 21, 여자는 6, 7에 4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아서는 뭐라 그러나 뭔가 그 뺄셈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다거나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다거나 그런 흔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비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21대 42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비를 구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 비를 분수로 표현을 해주면 42분의 21이 된다 그랬고 그것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대 2와도 같은 겁니다.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즉 비도 분수처럼 약분할 수 있고요. 기약 분수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비는 분수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번뜩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아니 그럼 나눗셈도? 요거를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21 나누기 42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동안 이렇게 계산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나눠가지고 이게 1 나누기 2란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 매우 잘한 겁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다 같은 친척이라니까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 행동들이 똑같이 공유가 되고요. 뭐야? 그럼 0.5 2분의 1이잖아. 답을 훨씬 쉽게 구하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비와 분수와 나눗셈 표현의 호환성을 알아두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어요. 네, 이번에 노골적으로 비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와 비율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렸죠. 비율은 단위가 다를 텐데 오늘 단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비라고 부른 것이 오늘은 잘 맞아요. 약속에 3대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교과서나 문제를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딱 구별해 놓고 말씀 못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차후에는 점차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불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런 걸 보게 되거든.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텐데 하고 나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면. 쌤도 헷갈리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교통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B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도 정말 3m여서 3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3m가 아니라 6m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0m 이렇게 알려주고서 나한테 B를 구하시오 그러면 6대 10이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2로 나눠가지고 3대 5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이건 이제 B를 조금 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눈 거죠. 마치 기약 분수를 만든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3대 5나 6대 10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는 실제 3m란 뜻이 아니죠. 그죠? 이때는 실제 5m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B만 보고서 야 정말 3이겠구나. 정말 5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사항을 좀 몇 번 더 얘기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꽤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미리 좀 몇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비율의 크기를 구하여 그랬는데요. 자, 이 책이 이제 비율이란 단어를 쓰는 거를 보면 이제 슬슬 헷갈리죠? 단위가 다른 건가?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했지만 자, 어떤 책은 아까 어디서 말했죠, 쌤이? 어떤 책은 B의 값을 비율이라고 말하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룰이 지금 달라요. 예, 보통 한국 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까 말한 단위가 다르면 비율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고, b의 값, 즉 뭐 3대 4는 4분의 3이니까 0.75다, 이것이 바로 비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갈려요. 요거는 이제 신속하게 좀 언젠가는 통일이 좀 돼야 한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치껏 이렇게 잘 보아가면서 답을 맞추고 점수를 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지금 막 싸워야 될 대단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네. 지금 여러 책을 읽다 보면은 저런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이 지금 작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비율은 뭐겠어요? 단위가 달라서라기보다는, 그죠? 요 41%라는 것은 41 나누기 100을 말합니다. 이 퍼센트는 나누기 100을 말한다고요. 아까 이게 나눗셈이긴 한데 아까 말했지만 비를 표현한 또 다른 표현법이다 라고 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비율이라 불렀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41대 100은 B라고 하면 그걸 100분의 41로 바꾼 건 비율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또 아까 따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율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의 단위가 달라야 한다라 그랬죠. 이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충안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분수로 만들거나 나눗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비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비가 서로 단위가 달라. 앞뒤의 단위가 서로 달라. 여기는 킬로미터인데 여긴 센티미터. 그러면 그걸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그냥 두 사람을 놓고요. 어떨 때는 비율이고 어떨 때는 이런 느낌의 비율이고 어떨 때는 이런 느낌의 비율이야 하고 이제 느낌으로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현재는 제일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럼 오늘 이 사람은 뭔가 둘이 통일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은 퍼센트가 있고 한 사람 분수고, 그럼 이제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41로 맞춰 놓으면은 요건 40분의 17이니까 통분을 해야 됩니다. 까짓 거 하죠. 예, 요거는 10을 곱해서 400, 또 170, 여기는 4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400분의 164로 놓고 164보단 170이 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좀 괜찮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단어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문맥상 느낌으로 이렇게 잘 봤다가 오늘 이 비율은 이런 느낌이구나, 오늘 이 비율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레이쇼와 레이트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비교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수로 나타내어라 라는 의도로 아마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더 읽어보고 분위기 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분율로 나타내시오니까 분수 맞네요. 100분의 얼마, 이런 느낌이 나오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라고 말해줘. 땡땡 퍼센트. 요게 이제 100분율이죠. 이렇게 말해줘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6개의 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아직은 이것은 100분의 어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분의 60이라고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퍼센트로 고치고 싶으면 100을 곱하세요. 그래서 60%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60 나누기 100은 0.6이야.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퍼센트인데, 퍼센트. 우리가 퍼센트라고 부르잖아요. 퍼센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센트가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로는 썽인데 이게 진짜 100이에요. 썽이 100이에요. 100. 네, 이게 썽 100이고요. 일단 per는 나누기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라. 100으로 진짜 나누라니까. 그럼 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60%란 60 나누기 100을 말한다고 말한 게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피자에 5분의 3 먹었습니다.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트 표기법은 분모를 100으로 만들었을 때 그 위에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0을 곱한 다음에 그럼 약분되니까 이 동그란 거 나오는 거 요걸 쓰는 거예요. 그게 퍼센트 계산법입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100이라는 글자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1이 이렇게 누워 있고 0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럴싸하지 않아요? 나누기 표시 같기도 하고요. 그죠? 나누기 표시 같기도 하고요. 아까 100으로 나눠라 라는 암시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동혁이가 먹은 피자 일단 5분의 3이니까 이것을 100분의로 만들어 주면요, 이거 20을 곱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쪽에다가도 20을 곱해 주어서 60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분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 주세요. 그러면 60%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60%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228km, 서울에서 대구까지 4시간이 걸립니다. 자, 228km 였고요. 4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우리들 항상 헷갈리는 게 뭐야? 누구를 누구로 나눌까? 이런 고민이죠. 이거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렸을 때 엄청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의미를 이렇게 주는 방법을 잘 몰랐구나.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쌤 수업에 이걸 좀 한번 넣어봤는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죠. 지금 하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아까 의미 부여 방식을 어디서 얘기했더라? 쌤도 여기서 얘기했네요. 여기서.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28 나누기 4를 해보는 거야. 자, 쌤이 228 나누기 4를 하면 57이 나와. 그지? 그래, 답은 잘 얻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난 뭘 계산한 거지? 이렇게. 계산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단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난 뭘 계산한 걸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긴 킬로미터고 여긴 시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도 이 리듬에 따라서 킬로미터 그리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란색 글씨들은 안 적죠. 예, 보여주지 않죠, 아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저절로 다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시간에 57km를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4시간 나누기 228을 하면은 228 나누기 4 해서 50, 이게 뭐야? 57이 아닌데 4 나누기 228 0.0175 두두두두 하고 나오죠. 그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0.0175 댕댕댕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이거야. 시간이고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것도 시간과 킬로미터인 겁니다. 킬로미터는 1킬로미터로 자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킬로미터에 0.0175 땡땡땡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의미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누구를 답으로 말해줄지 결정하면 돼요. 자, 평균 시속은 몇 킬로미터 퍼 시간입니까? 그랬는데 내가 퍼라는 말을 썼죠? 킬로미터 퍼 시간이란 이제 hour를 말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할 때. 쌤이 왜 퍼라 그랬냐면 이게 나눗셈이거든요. 그걸 퍼라고 읽어요. 아까 바로 여기서 말했던 그 퍼입니다. 퍼센트의 그 퍼인 거죠. 퍼센트. 그래서 이거 나눗셈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이게 나눗셈이에요. 즉 나더러 지금 뭘 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을 해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힌트를. 계산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57이 나올 텐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57을 구한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한번 해석해 볼까요? 1시간에 57km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에 57km를 가고 있구나 로 해석을 해야 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재미있던데 계산해서 답은 맞았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이제 1년, 2년, 3년, 4년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답을 맞았으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우린 알잖아. 안 그런 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6년까지 그냥 계속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간 이게 꼭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던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좀 되기를 꼭 바래요. 너무 급하게 진도를 빼다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나질 않다 보니까 또 답을 맞으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난 부족한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질문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요럴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평균 시속은 뭐지? 글쎄 그지 57은 구했는데 평균 시속은 뭐지? 평균 시속이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평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모두가 똑같다요. 평균이란 말은 평균이 3이야 그러면 너도 3 나도 3 우리 모두 똑같이 3 이란 그 평균은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1시간에 가는 빠르기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 정도의 빠르기 그게 시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갔을 때 몇 킬로로 간 거냐 즉 원래는 차는 가다서다 하잖아요. 좀 빨리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달렸을 때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정도 가는 거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57km 정도 가게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평균 시속이 57km이다 라는 말은 꾸준히 57km로 간 셈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좀 오늘 정신 없으셨죠?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또 게다가 교재마다 조금 다른 뜻으로 쓰다 보니까 난 이걸 배웠어. 난 어떤 걸 배웠어. 근데 지금 그거랑 다른 뜻의 또 얘기가 나온 거가 있을지 모르겠어. 전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그동안 배웠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 버렸잖아요. 혼란스러워.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다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어떤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하고 한국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외국에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목표는 여러분들을 좀 혼란에 빠지고 싶게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자, 그 용어들을 정리를 정돈을 좀 하고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의 표현의 차이들을 좀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문제는 쉽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단어들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더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비와 비율 이야기는 뭐 중학교 2학년 도형 시간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2학년 2학기. 거기에 이제 닮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비에 대한 얘기들은 빠짐없이 매년 계속 보게 돼요. 또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주제를 되게 또 좋아하고요. 쌤 생각에는 뭐 비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수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